절연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절연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 우리가 측정을 하죠. 그죠? 자, 측정해 보셨나요? 절연 측정해 보셨나요? 네. 그게 메가죠. 그죠? 자, 메가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누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해보고 절연이 잘 되어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가를 넣게 되면 그 메가에서 나오는 값이 얼마? 1메가옴 이상으로 나올 때 우리가 양호한 상태로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 아래 봤더니 이에 저압 전로의 절연 저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압이라고 하면 몇 볼트였어요? 우리가 교류, 일반적 교류는 1000V 이하, 직류일 때 1.5kV 이하, 그래서 1000V 이하를 저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압 전로에서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우리가 쓰는 게 뭐다? 메가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저압 전로의 절연 저항 측정은 뭘로 한다? 메가로 한다. 메거로 한다. 메거. 자,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메거를 사용할 때는 뭐부터 했었어요? 전원을 제거하고, 그죠? 자, 정전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한 선은 접지를 시키고 한 선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선에 대서 저항을 측정을 했었죠. 근데 정전이 어려운 상황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보면, 자,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 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 저항 성분의 누설 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류의 절연 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메거링을 할 때는 우리가 전원을 제거한 상태에서 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자, 정전을 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뭐를? 저항 성분의 누설 전류가 1mA래요. 1mA? 자, 우리가 30mA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흔한 말로 감전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여기에 우리 선생님이 들어가고 안 가졌나? 자, 우리 그래서 이때 이제 누설 전류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누설 전류계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그 값이 얼마만큼 전류가 흐르는지, 전류가 누설이 되는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설 전류계로 그 절연 저항 값을 누설 전류계로 이제 전류를 측정할 때는 우리가 전류가 누설이 되면 어디로 흐르죠? 정상적인 회로에서 누설이 되면 접지를 타고 흐르죠. 맞아요? 지라이 발생하면 접지를 타고 이렇게 흐르겠네. 그래서 접지 저항 값을 이렇게 재는 방법도 있고요. 자, RSTN, 그럼 단상하고 뉴트럴 사이에서 누전이 발생하게 되면 단상하고 단상선하고 뉴트럴 선을 이렇게 같이 재면 원래는, 자, 전류를 측정할 때는 우리가 흑구메탈을 통해서 상선에 하나 이렇게 재는다 했죠. 그럼 뉴트럴 선을 하나 재면은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전류는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자,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 전류를 같이 재게 되면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차가 얼마입니까? 0이어야 돼요. 근데 이 전류 차가 발생하게 되면 뭐예요? 누전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전류를 같이 재게 돼서 어떤 값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뭐다? 그 차만큼이 나간 거니까. 그랬을 때 누전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상 같은 경우는 상선하고 뉴트럴선을 같이 재요. 근데 삼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삼상은, 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경우 가장 경제적인 방식이다 해서 뭐였어요? 삼상 4선씩 썼죠. 삼상 4선이니까 각 선 세 가닥하고 뭐가 있어요? 뉴트럴선 있겠죠. 자, 이땐 어떻게 되더라? 이거를 한꺼번에 재야 돼요. 한꺼번에 재서 여기에 누설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차가 나오면 뭔가 불평형이 발생했다 또는 누설 전류가 발생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즉 불평형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어디론가 전류가 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설 전류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아까 접지 측 한 선만 재도 접지를 타고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있는지, 평상시에는 접지선에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자, 평상시에는 접지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요. 근데 누설이 발생했을 때는 접지 측 전선 이렇게 쟀더니 전류가 흐르더라. 그렇게 해서 누설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설 전류 측정했더니 1mA 이하더라. 근데 실은 이제 시설이 좀 노후되다 보면 어디론가 우리가, 그죠? 어디선가 누전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 값이 미미해서 찾을 수가 없는 경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전선도 우리가 보기에는 말짱한데 얘가 어떤 전선 케이블 같은 경우도 물을 먹으면 이게 물에 의해서 얘가 뭐 수밀형 무슨 전선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이사이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부식이 돼서 이렇게 갈라진대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누전이 되는 거예요. 누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아요. 자,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는 건 언제 떨어져요? 요즘 여러분 집에 누전 차단기 언제 떨어져요? 아니 지금 누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누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 누전될 때라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 30A라고 써 있고요. 누전 차단기에 봐도 뭐 20A라고 써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20A라고 써 있는 거 외에도 그 옆에 보면 30mA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 뭐예요? 30mA가 흐르게 되면 0.03초 이내에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30mA가 안 되면 어쩌였다는 얘기예요? 차단 안 하겠다는 뜻이. 그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누전이 됐다라면서 조금 누전되면 차단 안 하는 거예요. 그죠? 30mA 정도의 전류가 흘렀을 때, 누설 전류가 흘렀을 때 차단하겠다는 뜻이고, 실은 우리가 화장실에 사용하는 누전 차단기는 가끔 누전 차단기 똑같은데 색깔이 다른 경우가 있죠. 그죠? 색깔이 다르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15mA. 화장실은 물을 많이 쓰니까 좀 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15mA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15mA의 누전 전류가 흐르게 되면 0.03초 이내에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동작을 가지고 있는 차단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누전 차단기인데, 근데 자, 약간의 누전은 그래서 어쩔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 100% 누전이 발생하지 않는 건 쉽지 않다. 그 선론이 뭐니 그런 것들이 어쨌든 물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럴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때 저항 성분의 누설 전류가 1mA 이하이면 뭐한다? 양호한 걸로 판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실은 이제 여기에서 발생한 누설 전류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누전 차단기는 30mA가 흐를 때 동작하는 거고, 그죠? 약간의 1mA 이상 뭐 10mA 흐르게 되면 동작한다 안 한다? 동작 안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누전이 되면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죠. 그 전류값이 미세하게는 흐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저항 성분의 누설 전류가 얼마? 1mA 밑줄 치세요. 자, 1mA 이하이면 자, 그 전류의 절연 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후크메타는, 자, 후크메타는 실은 이제 암페어로 나오죠.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얘가 측정할 수 있는 전류값이, 자, 기본적으로 암페어, 자, 뭐 1A 뭐 그런 식으로 해서 0.12A. 그럼 얼마요? 0.12A면 0.15A, 두 자리,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얼마입니까? 150. 그죠? 150. 그러면 150 10mA. 그러니까 얘 감도가 일반 누설 전류기에 비해서 뭐 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감도가 둔한 거죠. 근데 누설 전류기는 감도가 더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걔는 전류만 잴 수 있어. 아주 작은 mA까지, 그러니까 1000분의 1 mA까지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설 전류기하고, 자, 여기 있는 후크메타하고 누설 전류기는 이것만 있어요. 얘만 있어요. 얘만. 전류만 측정하는 거예요. 이제 생긴 게 조금 다르게 생겼으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후크를 걸어서 누설 전류를 측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이번에 저압 전류의 절연 성능이라고 있는데 보죠. 자, 전기 사용 장소의 사용 전압이, 자, 저압인 전류의 전선 상호간 및, 자,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자, 다만 전선 상호간의 절연 저항 값을, 자,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분기율의 경우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할 수 있고, 자, 측정치 영향이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서지 보호 장치. 자, 이건 서지 보호 장치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전자장치예요.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전자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분리가 어려운 경우는
시험 전압을 250V DC로 낮추어 측정해서 절연 저항이 1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메가는 지금 뭐였어요? 얘였어요. 그죠? 자, 요 메가가 절연 저항 측정하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전압, DC 전압 몇 볼트? 얘는 1000V로 측정했던 거예요. 자, 1000V로 측정을 한 거는 여기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1000V 측정한 거예요. 자, 원래는 자, 그래서 규정을 봤더니 그 알고 봅니다. 자, 규정을 봤더니 자, 전로의 사용 전압이 자, SELV 및 PELV 자, 또 FELV와 500V 이하 또 5000V 이하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예전에는 100V 뭐 150V 뭐 300V 이하 400V 그렇게 400V 초과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됐었는데 그 규정이 또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ELV라고 하는 거는 거기 아래 봤더니 특별 저압이랍니다. 아, 익스트라 로 볼테지에서 특별 저압이다 해서 자,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로 자, SELV는 뭐 세이프티 ELV다라고 해서 비접지 회로라고 되어 있고요. 자, PELV는 프로텍티브 ELV다 해서 접지 회로인데 보호 접지 회로라고 해요. 그래서 접지 회로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ELV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교류 50V 자, 이하 직류는 120V로 구성되어진 절연 변압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1차와 2차가 자, 그 중간에 혼촉 방지판이 있어서 자, 혼촉 방지판이 있는 변압기로 1차를 절연을 하지 않는 거는 SELV라고 하고요. 절연을 해서 쓰는 거는 PELV라고 한대요. 자, 그 다음에 FELV는 1차와 2차가 절연되지 않은 변압기를 우리가 FELV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1,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에, 그러니까 1, 2차가 절연되지 않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변압기 생각하면 1, 2차가 같이 혼촉되지 않도록 그 사이에 혼촉 방지판이 있어. 그래서 절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얘가 붙을 일이 별로 없어. 이럴 때 자, DC 120V나 AC 50V에서 사용하면 좀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익스트라 로 볼티지는 안전전압이다 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FELV는 1차, 2차가 전기적으로 자, 절연되지 않은 회로이기 때문에 1, 2차가 혼촉이 돼버리면 일반적으로 1차에서 들어오는 전압이 높겠죠. 그죠? 자, 1차에서 들어오는 전압이 높겠고 얘가 1, 2차가 붙어버리면 1차에 들어온 전압이 2차로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감전인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SELV, PELV는 자, 전압이 120V 이하니까 DC 120V 이하니까 이때 사용하는 메가를 뭘로 하더라? DC 250V급 메가를 가지고 사용하더라. 자, 여기 아까 DC 1000V라고 써있는 게 자, 1000V짜리 말고 몇 볼트짜리? 250V짜리 메가를 가지고 요 회로를 점검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절연저항이 얼마더라? 0.5메가옴 이상이어야 되더라. 자, 절연저항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0.5메가옴 이상이어야 되고 자, FELV와 500V 이하 이제 나왔어요. 500V는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 220V가 또는 380V가 500V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500V 전압은 자, 메가를 쓸 때 몇 볼트 메가를 가지고 DC 500V 메가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더라. 자, 이때 절연저항은 얼마? 1메가옴 이상이면 된답니다. 자, 근데 500V를 초과한다. 자, 우리 저압이니까 500V 초과해서 1000V까지 있겠죠. 자, 초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DC 몇 볼트로? 1000V 메가를 가지고 1메가옴 이상이면 되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저압 전로에서의 절연저항은 몇이다? 1메가옴 이상이면 되더라. 그죠? 1메가옴 이상이면 된대.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자, SELV와 PELV는 자, 몇 볼트급 메가? 250V 메가로 0.5메가 이상이 되고 자, FELV와 500V 이하는 500V 메가를 가지고 1메가옴 이상. 자, 그리고 500V 초과는 자, 1000V 메가를 가지고 500V 초과하는데 500V급 메가로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000V 메가를 가지고
1메가옴 이상이면 되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SELV가 뭔지, PLV가 뭔지, FLV가 뭔지 이거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거가 어느 범위 안에 해당되어 있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자, 3번에 자, 고압, 특고압 전압이 기기의 절연. 아, 저압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고압, 특고압.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절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매거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 시험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몇 볼트 전압을 가해 줬더니 그 전압의 배수를 곱해 줬더니 10분간 잘 견디더라. 아, 그럼 절연이 양호하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네. 자, 그래서 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절연 내력 시험은 아래 표에서 정한 시험 전압을 자, 전로와 대지 간에, 아, 대지는 접지죠. 그죠? 자, 전로와 대지 간에, 즉 뉴트럴선과 한 선상에 10분간 자, 연속적으로 가하여 견뎌야 한다. 이걸 무슨 전압이다?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전로와 대지 사이에 10분간 연속, 몇 분간? 10분간 연속적으로 가하여 견뎌야 한다. 다만 케이블 시험에서는 자, 표에서 정한 시험 전압 2배의 직류 전압을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한다 라고 되네요. 자, 봤더니 중성점 비접지도 있고 중성점 접지도. 자, 이건 우리가 저기 봤더니 변압기 3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3상 4선씩 쓴다 그랬죠. 자, 1차에서 들어온 전기를 2차로 변성해 주는 게 변압기죠. 맞아요? 그냥 변압기 한 상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코일 하나 들어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코일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는 2차니까. 자, 1차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2차 전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압기 내부에는. 그래서 한 상이 들어와서 여기는 고압이 들어올 거고 고압 1차가 들어올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에 의해서 변성이 돼서 2차 전압이 나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로를 간단하게 1차는 우리가 Y결선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델타 결선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2차는 우리 대부분 뭐 쓰라? 3번 4선씩 쓴다고 했으니까 Y결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더라? 이게 변압기 지금 몇 대요? 변압기 3대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뭐 한다고 했어요? 접지하더라. 요 그림이 여러분 변압기 저 위에 길게 부싱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그게 1차예요. 부싱. 시커먼 부싱들이 한 상씩 들어와서 얘를 연결을 했더니 2차에서 나온 전압이 그 부싱 아래 보면 옆에 이렇게 선 이렇게 조그만 배꼽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죠? 배꼽 위에 전선 조그만 이렇게 2개 다 나와 있나요? 네, 나와요. 자, 그게 뭐다? 저압들이에요. 자, 저압들이어서 도 중간에 봤더니 까만 애자는 아니죠. 원래 청색 애자를 가지고 이렇게 묶는 게 중성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봇대로 보면 자, 안 보여요? 자, 전봇대로 보면 이렇게 선 3가닥 있고 여기에서 요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서 요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요렇게 나와서 변압기를 하나씩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죠? 요게 뭐예요? 이게 요거예요. 요선. 요선이고 요 안에 코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코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코일 안쪽에 요 앞쪽을 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2개씩 있죠. 맞아요? 까만 거. 그리고 여기 요게 콤 이렇게 배꼽도 있고 배꼽도 있고 그죠? 배꼽 있고 자, 여기에 있는 선들을 요 배꼽선이 이렇게 또 콤돼 있네. 여기 배꼽선들이 이렇게 콤돼 있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애자가 하나 있어서 얘가 뉴트럴. 맨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여기 각각의 선에서 3가닥이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여기가 L1, L2, L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림을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자, 요 그림 저걸 보고 아 저게 저건가? 여러분이 이거 한전에서 하는 거죠? 어디서? 다 한전에 다 한전에서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하려고 보니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 또 꽃갈 모자도 있어 실은. 그죠? 맞아요? 꽃갈 모자 쓰고 있어요. 꽃갈 모자 쓰고 자, 요렇게 선이 갑니다. 너무 갑자기 돌렸어요? 이걸 아까 우리가 가공지선이라고 표현했어요. 가공지선. 자, 가공전선로에서 가공전선로 얘가 가공전선로죠.
그죠? 자, 가공 전솔로에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얘를 가공 지선이라고 해서 지선은 뭐예요? 뭐 땅하고 연결되는 선인 거 같죠? 그죠? 가공 지선이라고 해서 이 가공 지선에 꽃갈콘을 타고 얘를 선인데 박았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같이 뉴트리랑 같이 해서 이렇게 박아요. 이게 접지예요. 그래서 얘 접지했으니까 가공 지선이다라고 표현하고 접지선이에요. 일종의 접지선으로 자 일종의 접지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낙뢰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비 오는 날에 이게 뭐 하늘에 뭐 구름들이 모여 있다가 갑자기 낙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뭐 유도래도 있을 수 있고 직경래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선로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피레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상전환이 들어오면 땅으로 흘려버리겠다는 이게 가공 지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선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성선 만나서 뉴트럴 만나고 또 접지로 이렇게 이어졌죠. 이게 뭐예요? 아 중성점을 다 뭐했더라? 접지했구나. 그래서 1차 측 말고 2차 측에 자 뉴트럴선 이렇게 빼면서 자 뉴트럴선을 요렇게 뺄 때 이거를 땅에다 박더라. 이게 뭐예요? 중성점 접지예요. 변압기 2차 측, 변압기 1차 측, 2차 측이죠. 변압기 1차 측, 2차 측의 중성점을 접지하더라라고 해서 변압기 중성점 접지라고 하는데 이 중성점을 접지할 때 난 접지 안 할 거야. 그럼 뭐야? 비접지 또는 여기 접지를 하긴 하되 여기 저항을 고저항을 써요. 저항값이 높은 걸 써요. 그럼 뭐예요? 이 또한 뭐다? 비접지라고 표현해요. 저항이 높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직접 접지. 자 접지가 안 돼 있으면 비접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중성점, 비접지, 접지시라는 말이 써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중성점, 비접지식은 자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뭘까요? 일단은 자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대부분이 중성점 접지가 되어 있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자 중성점 접지가 되어 있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자 중성점 접지 방식을 먼저 볼게요. 자 중성점 접지 방식은 7kV 이하 자 사용 전압이 7kV 이하일 때는 시험 전압을 몇 배로 하더라? 1.5배 하더라. 자 1.5배면 7000V에 1.5배면 얼마예요? 사용 전압에 내가 7.5V 쓰고 있다. 자 곱하기 1.25배 하니까 1.5배 하니까 1500인가요? 1500V가 되겠고 자 근데 자 7kV 이하인데 최저 시험 전압이 얼마더라? 최저 시험 전압은 500V입니다. 자 내가 자 우리 집에 220V를 쓰는데 자 절연내력 시험 전압을 하고 싶다. 절연내력 시험을 하고 싶다. 절연내력 시험을 전압을 투입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곱하기 몇 해야겠어요? 우리 집은 비접지식이 아니라 직접접식이니까 1.5배 해줘야죠. 그랬더니 얼마더라? 자 220 곱하기 1.5 하면 얘가 330인가요? 330인가? 330이에요? 자 330 자 300 자 30V가 되더라. 그러면 330V를 가해서 자 절연내력 시험하냐? 자 뭐라고 그랬어 아까? 7kV 이하의 최저 전압 얼마다? 500V다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자 220V를 절연내력 시험하기 위해서는 몇 V를 공급해야 되는가? 몇 V? 몇 V? 500V. 그렇죠. 500V 거기에다가 자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7kV 이하 밑줄 자 1.5배 500V. 근데 7kV를 또 넘고 25kV 이하라고 돼 있네. 자 7kV를 넘고 25kV 이하다 라고 하면 0.92배를 곱해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7kV와 25kV 사이에는 22.9kV가 있죠. 22.9kV가 있으니까 7kW와 25kV 사이에 그 뒤집으면 0.92 곱해주더라. 0.92. 자, 그 다음에 25V를 초과하고 자 60kV 이하다라고 하면 얼마? 자 1.25배를 곱한답니다. 그리고 60kV 넘어가면 1.1배. 자 60kV를 초과하면 1.1배. 또 60kV를 초과하면
직접 접지식이다라고 해서 0.72배. 자, 170kV를 초과하면 0.64배. 그 다음에 자, 중성점 비접지식은 비접지되어 있을 때는 자, 7kV 이하일 때는 똑같이 1.5배네요. 그죠? 자, 7kV 넘고 25kV 이하다 하면은 1.25배, 뭐 25kV 초과해도 1.25배. 못 외우겠죠? 못 외웁니다. 저도 못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나온 것만 기억한다. 아, 220V 절연이라 시험할 때 몇 볼트 한다? 500V 하더라. 500V 하더라. 그리고 이제 뒤에 문제 풀다 보면 문제가 이거에 관한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만 외운다? 답만 외운다. 답만 외운다. 자, 그래서 시험 전압. 자, 이렇게 절연이력 시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시험 전압 인가 장소는 뭐 회전기일 때, 변압기일 때, 뭐 전기 기구일 때 이렇게 뭐 다르게 나와 있네요. 이 회전기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아, 돌아가는 장치들. 전동기, 발전기 이런 것들은 권선과 대지 사이에 절연 저항을 자, 인가를 해주는 거고, 변압기는 회전기라고 안 하고 정지기라고 하죠. 그래서 권선과 다른 권선 사이, 아, 권선과 권선 사이니까 요 권선과 권선 사이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겠죠. 권선과 다른 권선 사이, 그럼 권선과 철심 사이, 권선과 외함 사이에 자, 시험 전압을 하고요. 자, 전기 기구는 일반적인 전기 기구들은 충전부와 대지 사이에다가 측정하더라. 대부분 한 선과 대지 사이에서 절연 저항을 측정해 줄 수 있고 그 사이에 전압을 투입해 줄 수도 있더라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로의 절연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자, 이렇게 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일단. 자, 442페이지 1번. 자, 어느 수용가의 설비 용량이 각각 1, 2, 3, 4인 부하 설비가 있다. 자, 설비 용량이 각각 1, 2, 3, 4니까 총 설비 용량, 설비 용량이 합계는 얼마예요? 10이죠. 자, 그 수용률이 60%인 경우 최대 수용 전력은 총 설비 용량의, 자, 우리 수용률이라고 하는 건 뭐다? 수용률? 수용률 어떻게 그랬죠? 술 취했어? 술 취했어? 자, 수용률은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다라고 했잖아요. 최대 수용 전력은 있죠. 자, 수용률. 자, 이거 한 번은 써봐야겠다. 수용률은 자, 설비 용량의 각 설비 용량의 합분의 최대 수용 전력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각 설비 용량의 합분의 최대 수용 전력을 우리가 수용률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설비 용량이 자, 각각 얼마더라? 1, 2, 3, 4에서 10이죠. 자, 10분의 최대 수용 전력은 모르겠어요. 최대. 자, 최대는 모르겠다. 자, 이 값에서 곱하기 100% 했던 게 얼마예요? 자, 60이에요? 자, 60. 아, 60%가 되더라. 자, 이렇게 우리 퍼센트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지워버리고 뭐 하면 되더라? 0.6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죠? 100%로 표현되어지는 거 굳이 곱하기 100 하지 말고 계산할 때 이렇게 반대하면 되죠. 최대 수용 전력은 각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을 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최대 수용 전력은 설비 용량 합에다가 뭐를? 수용률을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아까 10 곱하기 0.6 하면 얼마? 자, 6kW만큼 소비를 하더라. 자, 그래서 굳이 자, 원래는 설비 용량이 10이면 변압기도 10만큼 설치해야 되는데, 자, 수용률이 자, 같이 있었을 때 최대 수용률이 0.6이기 때문에 0.6,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 다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6짜리 6kW의 와트만큼 변압기 설치해도 되겠더라. 근데 이 또한 시간대별로 각각의 부하가 다르다고 하면 또 어때요? 얘를 불임률 나눠줘 버리면 더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수용 전력 최대 수용 전력은 6kW고요. 자, 이번에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이 5kW, 10kW, 15, 22. 아, 각각 집마다
한 집은 5kg가 가장 많이 쓸 때가 5kg고 한 집은 또 가장 많이 쓸 때가 10kg 또 15kg, 22kg인데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이 A, B, C, D라고 하는 집들이 한꺼번에 다 썼을 때 가장 많이 전력 소비가 일어나는 시간대에 봤더니 50kW더라. 이때 수용과 상호 간의 부등률은 있네요. 자, 부등률은 값을 했을 때 1보다 커야 근데 그죠? 자, 1보다 약간 크더라. 1보다 약간 크더라. 1보다 약간 크더라. 다 뭐예요? 1.04. 그죠? 부등률은 자, 부등률은 뭐였어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자, 합체분의 각 최대 수용 전력의 합. 합체분의 각체죠. 자, 합체분의 각체가 되겠다.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자, 아까 얼마 분의? 50분의. 자, 각각 최대 수용 전력의 합. 합체분의 각체 합이에요. 말이 너무 길어서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자, 부등률은 합체분의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에요. 합체분의 각체 합. 써주세요. 안 그러면 또 이거 말 쓰려고 하면 해다입니다. 자, 합체분의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각과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이니까 자, 위에가 각 최대 수용 합계는 5 플러스 얼마? 10 15 자, 20 했더니 이 값이 아까 1.04 1보다 살짝 크더라. 부등률은 1보다 살짝 크더라. 답은 뭐예요? 1번이죠. 그래서 2번 같은 문제는 풀 필요 있다 없다? 잘 보고 그냥 그죠? 1보다 큰 거 얘밖에 없네. 문제가 밖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려운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왔던 것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면 되겠더라. 자, 3번 설비 용량이 600kW, 부등률이 1.2. 자, 수용률이 0.6일 때 합성 최대 전력은? 이걸 어떻게 풀지? 자, 이건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고민을 좀